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너한테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에 순차적으로 뭐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지인이랑 맥주 한 잔을 먹다가 갑자기 팔이 안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만 이거 뇌출혈이 발생했다 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도 이제 한쪽이 안 움직이는 그런 편마비 증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그런 사례거든. 딱 들어보니까 딱 장애보험금 분쟁 케이스다 이거는. 그렇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한 시점에 가입한 게 아니라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입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예전에 가입한 거는 지급이 됐는데, 그 두 가지의 보험에 대해서 좀 분쟁이 발생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근데 술 먹다가 갑자기 손을 못 쓰게 돼서 병원 간 거잖아. 어디 뭐 부딪힌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갑자기 자발적으로 뇌출혈이 그냥 터진 거잖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는 알리지 않고 가입했나 보네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험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보험금이 지급될 상황이거나 혹은 가입 후에 이제 고혈압이 이제 진단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한 개의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지. 혹시 가입 날짜 때문이야? 그 3년 제한 뭐 그거 말하는 건가? 맞아. 이제 뭐 한 개는 이제 가입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또 나머지 한 개는 이제 가입한 지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제 됐었는데, 뭐 2년이 넘은 거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최근 3개월 이내에, 가입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이 높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거기서 이제 건강검진 소견서에서는 의심소견이 나왔단 말이야. 더해서 이제 당신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소견도 나왔는데, 이 피보험자가 요거 부분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게 돼서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러면 청약서에서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이제 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하면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혹은 이제 진료 의뢰서를 발행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근데 건강검진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 의뢰서 그 명칭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진단서나 소견서 뭐 이런 것들이랑 뭐 명칭만 다를 뿐인 거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역시도 의사의 소견이 담겨 있는 서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네가 아까 2년이 안 된 보험은 못 받고 2년이 넘은 보험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야? 법에서는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그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둘 다 3년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법은 그런데 약관에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2년이 지나면 우리는 고지의무 위반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를 우리가 이제 접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입하고 나서 2년 동안에 어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보험사한테 주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지. 잘했네. 근데 이제 이게 고지 의무 부분뿐만 아니라 네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장애보험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좀 있었고 좀 머리가 아팠었거든. 봐봐, 이 사람이 이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병원의 어느 진료 과목에서 치료를 받았을까? 보통 그러면 신경과나 신경외과 이런 쪽 아닌가? 맞아.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이제 편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 야, 편마비면은 장애지급률이 꽤나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에게 상담하기 전에 장애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에 따른 장애 지급률이 이동 동작 10%, 음식물 섭취 15%, 배변 배뇨 15%,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에 대한 장애 지급률이 평가가 돼버린 거야.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지급률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관을 이제 보면은 머리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에 따른 그 장애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제 팔, 다리의 움직임 제한도 이제 같이 평가를 해서 그 중에 높은 장애 지급률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야, 그럼 너는 다시 그 대학병원 가가지고 다시 장애평가 하려고 했겠네.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잖아.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을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일상생활 말고 그 움직임 제한에 대한 그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의사는 자기는 신경외과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 제한에 대해서는 평가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신경외과 말고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협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애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긴 했었지. 그럼 평가 받은 거야 이거? 아니야. 되게 웃긴 게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사람이 이제 장애가 있을 때 이걸 회복시키는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그 장애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자기는 장애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받지를 못하게 돼버린 거지. 그럼 이거는 혹시 그러면 환자가 원래 그 다녔던 그 병원으로 혹시 간 건 아니지?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환자가 그 지금 현재 입원해 있던 그 병원에 다시 또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장애 진단을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기는 왔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병원에서? 뭐 해준다는 건가? 맞아. 그래서 일단 이제 장애 진단서 양식이 아니라 일반 진단서 양식으로 해주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장애보험금 청구를 위한 그 필요 내용은 다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보험사한테 제출하기는 했거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뇌출혈로 재활 치료 중인 환자로서 우측의 3대 관절이랑 손가락 그리고 우측의 하지인 족관절이랑 발가락의 액티브 ROM이 완전 불가한 상태다라고 한 거야. 야, 내가 CD롬은 아는데 액티브 ROM인가 뭐냐?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혼자 움직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액티브라고 이제 하는 거고 반대인 건 이제 수동적 움직임 평가라고 하는 건데 이 액티브 ROM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관절 움직임 제한을 하면은 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40%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80%가 넘는 그런 장애 지급률이 돼버리는 거지. 야, 그럼 잘한 거네, 너가. 이대로 청구하면 뭐 문제될 거 있나? 근데 이제 환자 스스로 움직인다면은 보험금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장되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좀 보고자 수동적 움직임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 근데 이런 수동적 운동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도 하지. 그러면 이게 장애는 결국 사람이 제대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환자 본인이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푹푹 꺾어가지고 움직이면은 이건 장애보험금 처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사람이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이런 관절 움직임 제한을 평가를 받았는데 모두 능동적 평가가 아니라 수동적 평가로 이제 평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보험회사는 야, 검사상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는데 이걸 왜 장애 평가를 해? 라고, 장애보험금을 왜 청구를 해?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게 된 거지. 아니, 그러면 지들이 나와서 환자 상태 보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걔네들이 현장조사 나와가지고 환자 직접 보고 동영상도 찍어 갔었어. 야, 그럼 문제 없이 이거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보험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한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이제 반대적으로 의료자문은 동의 못하겠다. 대신 동시감정은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지. 동시감정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의료자문은 이제 서류만 보고 의사가 뒤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동시감정원은 이제 의사 앞에 환자랑 이제 보험사랑 가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실제 이 환자를 보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지. 야, 솔직히 그 환자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의사가 이걸 가지고 장난치지는 못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실제 환자가 상태가 정말 안 좋은데 낮게 평가하면 그 환자가 막말로 의사 쫓아가가지고 막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솔직히 환자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고,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가 쫓아가서 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는데, 진짜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못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구했던 80%에 대한 그 장애보험금을 전액 다 지급받게 되었던 건데, 만일 이 부분을 몰랐다면은, 40%밖에 해가지고 청구가 안 돼버리는 거지. 1억 받을 거 5천 받는 거죠. 아니야, 더 작았어요.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후유장애 담보가 있었는데, 이 80% 이상 후유장애 담보 같은 경우에는 1%라도 모질라면은 빵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가입금액 전액이 되는 거지만, 모질라면 빵원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꽤 많이 났었던 그런 사례였었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거는 고지 의무와 이제 장애보험금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나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이런 머리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로만 이제 장애평가를 했을 때는 장애지급률이 상당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 방법이랑 비교를 해서 보험사한테 장애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